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작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 워홀을 갔다 온 기념으로 저의 워홀 Q&A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딱히 그렇게 큰 경험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Q&A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워홀을 가게 된 이유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워홀 가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21살부터 24살까지 컬리지를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 비자가 나왔지만 취업은 하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캐나다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었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접고 한국에 와서 호텔 프론트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프론트를 하다 보니까 그 한국의 현실에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다른 데 더 나가서 경험해보고 싶다 해서 막연하게 그냥 가고 싶다 이렇게만 했는데 계속 가고 싶다만 말을 하면서 퇴사랑 워홀을 고민하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부모님은 갔다 와라. 지금 나이에 갔다 오는 게 너가 후회하지 않고 갔다 올 수 있다. 지금 너가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보다 빨리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관두고 호주로 워홀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저는 워홀 준비 기간은 엄청 길진 않았어요. 워홀은 비자가 일단 신청을 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비자 신청은 2달 정도 전에 했던 것 같고 비자가 승인된 거는 2주도 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가서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간 건 아니었어서 일단 가서 부딪혀보자 라는 마음으로 퇴사하고 한 3개월 정도 푹 쉬다가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세운 목표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사실 딱히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굳이 뽑자면 외국 애들이랑 좀 친해지는 거?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뭔가 그때가 딱 코로나 시기 막 이랬어가지고 좀 영어를 할 기회가 별로 없고 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외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게 저의 목표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굳이 꼭 뽑자면 일단 시급이 세다 보니까 일을 그래도 구해야 된다. 가서 뭐라도 하자. 이렇게 2개 정도? 근데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는 집을 구하는 게 가장 걱정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찾아만 보니까 이게 컴퓨터로만 보니까 뭔가 너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살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도 걱정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왜 호주를 선택했냐? 왜 호주 안에서 브리즈번을 선택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날씨 때문에 브리즈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혜주님 영상을 제가 정말 즐겨보는데 항상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비가 올 때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여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춥지 않다. 이게 너무 저한테는 큰 장점으로 와닿아서 다른 멜버른도 있고 시드니도 있고 했지만 브리즈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전 진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드니 여행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시드니 여행을 다녀왔을 때도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일단 비가 너무 좀 많이 왔고 사람이 그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물론 짧게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마음에 좀 여유가 없었어요. 브리즈번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저는 브리즈번을 간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지금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멜버른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멜버른을 다녀오신 분들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멜버른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지만 브리즈번은 정말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씨뿐만 아니라 브리즈번은 애초에 시드니, 멜버른보다 훨씬 작은 도시다 보니까 다 그냥 그 안에서
쇼핑하고 놀고 할 수 있거든요. 트레인 타고 가면은 이제 골드코스트 있고 누사 있고 제가 갔던 데는 뭐 선샤인 코스트, 레드클리프 엄청 많이 갔는데 하여튼 바다가 진짜 많아요. 자연이 정말 너무 좋았어서 그 여유로움과 바다와 그 모든 햇살과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브리즈번. 저로 가족을 다 데리고 이민 오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되게 그런 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리즈번이 좁아서 좀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도시는 뭔가 숨 막히는 느낌이 있어서 브리즈번이 굉장히 여유롭고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딱 가자마자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 일이 없는 날에는 또 바다 같은데 그냥 근교로 조금만 나가도 있으니까 물론 저는 차가 없어서 트레인을 타고 가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것 또한 저는 여행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잠깐만 봐도 진짜 너무 힐링되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마저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저는 강추드립니다. 날씨가 여름, 따뜻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좀 시끄럽지 않은 도시보다는 좀 차분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집 구하는 걸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면 저는 집 구하는 걸 가장 걱정했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호텔을 일단 잡았어요. 호텔을 일주일 조금 안 되게 잡았던 것 같아요. 한 5박 6일 정도 잡고 그 안에 무조건 내가 집을 구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심히 집을 구했고 집을 구한 사이트는 플랜메이트입니다. 다른 분들은 페이스북 그리고 그 썬 브리즈번이라고 한인 분들이 그 이용하시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근데 한인 분들과는 이제 쉐어하고 싶지 않았고 외국 친구들이랑 쉐어하고 싶다는 생각에 플랫메이트만 구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동생이랑 같이 갔어요. 동생이랑 같이 워홀을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동생이랑 같이 집을 쉐어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두 명을 같은 방에서 싱글 침대가 2개 있어야 되고 화장실은 동생이랑만 쉐어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걸 찾는 게 꽤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플랫메이트에서 일단 옵션을 다 선택했어요. 그 지역을 또 설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티가 있으면 시티 쪽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정도. 그래서 버스 타고 15분에서 20분이면 딱 적당하고 걸어서도 좀 갈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을 설정을 했고 그 후에는 이제 싱글베드 2개 있는 쉐어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따로 선택은 안 했고 제가 그 너무 옵션을 또 많이 선택을 하면 매물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올려둔 집주인분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이런 세세한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메시지를 보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이 좀 늦게 오거나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저는 일단 최대한 제가 그냥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이 오면 일단 다 집을 보러 갔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사진이랑 다를 수가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가서 봤을 때는 되게 막 어둡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뭐 집을 계약을 하고 간다? 이건 진짜 비추. 가서 무조건 보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 바로 인스펙션을 잡았어요. 인스펙션은 거의 한 날에 몰아서 3군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군데 보고 또 별로여서 그 다음날 2군데 보는데 2군데 중에 처음 봤던 곳이 마음에 들어서 마지막 곳은 그냥 다른 곳이랑 계약해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말씀을 드리고 2번째 날에 본 4번째 매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사진으로는 좋거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가보면은 집 안이 어두컴컴하거나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같이 사는 분들을 제가 또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청결 상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딱 집을 보자마자 여기는 아니구나. 여기는 별론데?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괜찮네?
여기 계약해야겠다. 이게 그냥 바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랫메이트에서 일단 올라온 매물에 문자를 다 보내시고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인스펙션을 바로바로 잡아서 집을 보러 가시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집을 구했고 제 집은 뉴스테드라는 지역? 뉴스테드라는 곳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꽤 신식이어서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바비큐장도 있고 쉐어는 제 동생이랑 둘이서만 쉐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옆방에 마스터룸이 있어서 거기는 남자애 2명, 알다시피 안톤이랑 그리고 파블로 이렇게 둘이 마스터룸을 쉐어했고 마스터룸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저랑 동생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쉐어했습니다. 이제 집세는 일주일에 260불이에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내는 거 해서 2주마다 520불을 이제 부동산에 보내드리면 되는 거였고 저는 집주인, 부동산, 저 해서 집주인도 부동산이랑 얘기를 하고 저도 부동산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집주인분의 얼굴이나 뭐 문자 이런 거, 번호 이런 거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집에 있는 그런 주방용품, 청소용품, 그리고 냄비, 그릇 이런 것도 다 그냥 부동산 측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이제 없어요 라고 부동산 측에 얘기를 하면 부동산 측에서 저희 집에 갖다 주십니다.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그냥 없으면 이거 없어 라고 하고 만약에 세면대가 막혔으면 세면대가 막혔는데 확인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또 부동산 측에서 와서 바로 확인해 주시고 진짜 이게 제가 말을 하자마자 거의 당일 아니면 바로 다음날에 오셔서 너무 진짜 답답한 거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완전 좋았다. 집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저는 아직도 다시 가서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제 집을 구했으니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초기 자금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한 달, 2달은 꽤 열심히 놀았고 놀면서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일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넣었는데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시크랑 조라랑 썬브리즈번 이렇게 넣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구해져서 썬브리즈번 솔직히 한인잡이어서 제가 제일 미뤘거든요. 그래서 더 안 구해진 걸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제일 미뤘는데 이제 점점 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초기 자금이 그렇게 떨어진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집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보증금으로 일단 2주치를 먼저 내요. 그래서 2주치 내고 그리고 또 2주 살 걸 내니까 거의 100 얼마가 한 번에 빠져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는 뭔가 다다음 주에도 내가 집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놀고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에 이제 썬브리즈번까지 지원을 했고 썬브리즈번은 역시나 한인분들이라 그런지 답장이 정말 빨리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시집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 스시집에서는 그렇게 오래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일을 했나? 그랬는데 제가 일 끝나고 맥도날드에 가서 혼자 맥북으로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그래도 프론트 경력이 있는데 여기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브리즈번도 관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호텔에서 좀 사람을 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분이 되게 용감하게 이력서를 뽑아서 그냥 호텔에 다 드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알바는 드랍하는 걸 많이 봤어도 이렇게 호텔에 직접 가서 드랍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분의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거에 완전 동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갑자기 그냥 안 되겠다. 나도 나가서 이력서 뽑고 지금 다 돌려야겠다. 인쇄할 수 있는 그 프린트샵 같은 데 있거든요. 프린트 10장 해가지고 구글 맵으로 호텔 다 키고 여기 이력서, 여기 이력서 이렇게 그냥 다 뿌리고 나 이거 레주메 드랍하러 왔어. 너네 혹시 지금 사람 뽑아? 이렇게 물어보고 안 뽑아 이러면은 그러면 너 이거 그냥 매니저한테라도 전달해 줄 수 있어? 이러면서 드랍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운이 좋게 제가 어떤 프런트 직원한테 줬는데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분이었는데 막 장난기가 좀 있어 보였어요. 근데 저한테 막 야, 너 우리 매니저랑 너랑 라스트 네임 똑같은데 너
한번 매니저 만나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만나볼래 이랬는데 매니저분이 안에서 한 3분 정도 있다가 나오셨는데 한국분이신 거예요. 한국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니저분은 이제 저한테 영어로 질문을 하셨죠. 그냥 그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며칠 뒤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은 아니셨어요. 그 매니저는 아닌데 이 호텔이 다른 지점도 있는데 그쪽에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다. 그쪽에서 한번 일을 해볼래? 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좋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터뷰를 보러 와라 해서 제가 완전 쫙 빼입고 그 막 유니폼 같은 면접복 같은 거에 구두 힐까지 신고 화장도 쫙 하고 머리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완전 깔끔하게 하고 갔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하고 가서 이제 대화를 좀 나누고 한국에서 프론트 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일을 했어? 어떻게 뭐 이런 상황에서 대처했어? 이런 거 말씀해 주시고 우리 호텔 상황은 지금 이런데 너 괜찮겠어? 너 이런 거에선 핸들링 괜찮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그때는 그냥 진짜 다 괜찮다고 다 괜찮아 나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인터뷰가 끝났어요. 근데 그때 될지 안 될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기다려보자 이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메일이 온 거예요. 인사팀에서. 너한테 지금 우리가 계약서 같은 거를 보낼 건데 이거 작성해서 답변 줘. 이래서 나 붙었나 보다. 이러고 이제 메일 보내고 그렇게 저의 호텔 프론트 일은 시작이 됐답니다. 프론트 일은 한 4개월 정도 일을 했고 4개월밖에 안 한 이유를 또 물어보신다면 이게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관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어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물론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나왔지만 그렇게 막 원어민처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려고 영어를 했고 생활 영어 같은 거는 진짜 캐나다에서 많이 배웠고 커피 같은 거 살 때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되는지 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그냥 말하다 보니까 입에 뱉고 그러다가 이제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찾아보고 말하고 찾아보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입이 트였다고 해야 되나? 입이 트였어요. 샬라샬라샬라샬라 원어민처럼 막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 그냥 말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호텔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매니저님께서 이 정도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를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호텔 일을 할때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오거든요. 브리즈번에. 다른 지역에서 놀러 오시거나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억양이 정말 세요. 호주 억양이. 그래서 못 알아들을 때가 정말 많았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고 컴플레인 같은 거는 솔직히 한 번 더 물어보기가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잠깐만 매니저한테 확인할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매니저님한테 그냥 토스할 때도 있었고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보일 때는 옆에 있던 오지 친구가 내가 도와줄까?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꼭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프론트로 일할 때가 제일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좀 실력을 올릴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플랫메이트도 일단 외국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부터 영어를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실력이 빨리 상승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영어는 확실히 그냥 그 환경에 놓여져야 실력이 는다. 제가 정말 깨달았습니다. 호주 워홀을 가서. 여러분도 그냥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신다면 그냥 조금의 생활 영어를 공부를 하시고 가서 부딪혀보는 걸 정말 정말 추천드립니다. 하여튼 가서 그냥 살다 보면 어찌저찌 흘러간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 하는 생각으로 저는 갖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호주에 가면 당연히 가족도 없고 저 혼자 간 거기 때문에 외로운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혼자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저는 러닝도 좀 하고, 좀 외로울 때나 이럴 때는 엄마 아빠한테 전화도 많이 했고, 카페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또 책을 읽는 게 은근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책을 이제 이북으로 빌려서 카페에서 읽기도 하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외로움 잘 극복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워홀 Q&A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댓글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워홀 화이팅! 꼭 하세요. 꼭.